자, 이번에는요, 저희 아이들 막 사진도 대거 등장은 해서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장난감들을 가지고요, 아이들이랑 어떻게 놀이를 했었는지 여러 가지 놀이치료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6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장난감과 놀잇감, 인형, 표현, 예술, 상상, 역할극,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저희 애예요. 저희 애 모델이고요. 1번 빠방놀이예요. 저는요 항상 왜 그럴까, 이 놀이는 왜 할까에 대한 궁금증을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아이가 6개월 때부터 빠방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기어가면서요. 기면서 한쪽으로는 손을 움직이고 한쪽으로는 자동차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더라고요. 마치 동행하는 친구처럼 가더라고요. 그래서 빠방놀이는요, 제가 보건데 6개월 정도부터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빠방놀이는요, 자동차 놀이는요, 이거는요, 혼자 놀이도 가능해요. 아이들이요, 자동차 갖다 주면요, 혼자 막 이렇게 많이 놀아요. 어떤 특별한 상호작용이 없어도 괜찮아요. 혼자 놀이도 가능하고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숙달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장난감을 조작하는 거예요. 장난감도 보세요. 처음에는요, 형태가 되게 크다가 점점 형태는 적어지지만 기능들이 막 있죠. 누르기도, 처음엔 누르면 소리 나는 거였다가 이제는 문도 열리기도 하고 트렁크도 열리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포크레인처럼 이렇게 조작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처음에 막 탐색하다가 지금 소근육, 그죠? 소근 연습하는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요, 여러 장난감을 눌러보고 터치해보고 소리도 나는 거, 변화가 가는가를 보면서 숙달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동차 놀이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신체 활동을 통해서 숙달감을 경험하려고 하는 거구나. 빠방놀이 할 때는 어떤 상호작용이 안 하더라도 혼자 잘 이렇게 놀구나, 혼자 놀이도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꿉놀이예요. 엄마 놀이예요. 소꿉놀이 저희 아이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가장 많이 보는 장면이요, 아마 엄마들이요, 음식하거나 주방에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요, 소꿉놀이를 해요. 무난하게 보통 보면 24개월 때부터 능숙하게 하는 것 같아요. 24개월 때 되면 어느 정도 말 표현도 하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초대하거나 나눠주거나 먹으라고 하거나 냠냠냠 언어적인 것도 구사를 하면서요, 양육 행동을 재현합니다. 중요한 건 포인트는요, 양육 행동을 재현한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돼서 돌봐주는 사람 역할을 하는데 긍정적인 양육자 역할을 하는지 부정적인 양육자를 하는지. 어떤 아이랑 놀이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는요, 처음에는 음식을 정성껏 차리다가 제가 먹으려고 하면 음식을 막 다 쏟고요, 먹지 못하게 하고요. 굉장히 조금 일반적이지 않게, 왜 그럴까? 왜 자꾸만 열심히 한 거를 나누기보다 자꾸 이렇게 훼손하고 이렇게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을까라고 궁금해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긍정적인 행동을 재현할 수 있고요, 또 부정적인 양육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쉽게 놀이할 수 있는 건요, 생일상 차리기 놀이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소품을 막 갖다 놓고서요, 어떻게 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힘은 많이 안 들잖아요. 여러 가지 상에다가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 놓고 케이크 같은 것도, 장난감 케이크 갖다 놓고서 생일 축하하면서 너는 엄마한테 어떤 이야기 듣고 싶으니? 내년에는 이런 것들도 되게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기대감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 상차를 통해 가지고요, 아이가 평소 듣고 싶은 말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엄마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 너가 이렇게 태어남으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기쁘고 너로 인해서 굉장히 행복감이 많다라고 하는 걸 평상시에 많이 표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놀이 장면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게놀이예요. 옆에 있는 거는요, 저희 아이가요 만든 거예요. 그린 거예요. 뭘 그렸을까요? 카드예요. 신용카드예요. 아이가 가게놀이를 하면서 이런 거를요 만들어 오더라고요. 아마 마트 가서 엄마랑 장을 봤는데 엄마가 현금과 돈 같은 걸 안 내고 이런 딱딱한
딱딱한 거 이상한 카드를 내더라. 이게 뭘까 해서 자기도 계산하고 싶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만든 거고요. 소꿉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요, 뭔가 공급을 받는다. 내가 힘든 거를 체험을 받는다라는 욕구 충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물건에 대한 통제감을 경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원놀이입니다. 아이들 병원놀이 또 필요하잖아요. 제가 보건데 아마 엄마 아빠 놀이, 그 놀이는 보통 2세, 24개월 경에 보통 시작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병원 놀이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서 아마 2세 반, 29개월 정도 경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병원 놀이는요, 뭔가 도움 행동이에요. 내가 의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 큰아이, 그죠? 의사 선생님이 돼가지고요, 막 다독이고 있어요. 공룡들을, 곰인형이랑 그 아기 인형을 안고요. 이날이요, 저희 아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예방주사 맞아왔어요. 울었어요. 자기는 막 울었는데 주변에서 달래주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재현하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의사 선생님 역할이 돼서 주사도 놓고 울고 있는 아이 달래주는 역할을 재현하는 거예요. 권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역할을 한다. 권위자. 선의를 행하는 권위자. 그렇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도 되게 종류가 여러 스타일이 있잖아요. 되게 친절하신 의사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좀 딱딱한 의사 선생님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요. 언어 표현이 되는 아이들은요. 내가 봤던 의사 선생님 모습들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볼 수 있는 놀이는 로션으로 마음을 그려요. 아이가 아프다고 했을 때 연고는 아니지만 로션을 연고처럼 해가지고요. 이렇게 치료해주는 놀이를 간단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블록놀이입니다. 블록놀이는요, 어떤 그 도전적인 과제예요. 처음부터 이게 블록 종류도 되게 많이 다양한데 가장 낮은 형태의 큰 블록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쵸? 아이가 어른이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예쁘고 완벽하게 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가 좌절감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른들도 어설프게 이렇게 끼웠던 이런 모양이 되더라. 그럼 넌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도전적이고 건설적인 목표를 갖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볼링놀이 같은 것도 있고요. 목공놀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희 아이고요. 막내고요. 공룡놀이예요. 저희 막내는요.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전에는요. 공룡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좀 커가지고요. 공룡은 될 수는 없지만 내가 만약에 동물로 변한다면 나는 공룡이 되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룡놀이는요. 남자아이들한테는요. 꼭 필요합니다. 왜요? 공격성의 방출이에요. 많은 어머니께서 아이가 공격적인 모습, 공격성과 관련된 놀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분명히 아이들은 뭔가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요. 그걸 해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룡은 굉장히 원시적으로 잡아먹기도 하고 핥기도 하고 덤비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룡놀이를 통해서 내면에 있던 어느 정도 누구나 공격성 다 있거든요. 그걸 중성적인 공격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방출할 수 있는 놀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로봇 변신놀이가 있어요. 자, 이거는요. 아이들이요. 힘의 욕구, 전능감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파워풀한 이슈, 그죠? 현실에서는 엄마 말을 안 듣고 맨날 혼나고 왜소하고 작은데 이 놀이 상황에서는 지구를 구하는 용사가 되거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다 도와주는 굉장한 강력한 힘을 가진 전능감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이를 통해서 나는 뭐든지 될 수 있다. 나는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볼 수 있어.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로봇 놀이, 그쵸? 변신하는 놀이, 그 다음에 때로는 변신하게 하다가 파괴적인 놀이로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원칙만 이야기를 하시면 그거를 허용해 주셔도 됩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하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저희 아빠하고 아이하고 이제 칼싸움을 했죠. 이거는요, 앉아서 하겠어요. 왜요? 서서 하면요, 애가 막 도망가고요.
그리고 또 뭐 너무 업돼가지고 아이가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하게끔 하는 거예요. 원칙, 저만의 원칙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칙을 줬어요. 어떤 거요? 흰색 바, 하얀 색깔 바만 맞추도록 하자 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원칙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몸을 찌르거나 맞추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이 또 로봇과 관련된 놀이고요. 그 다음 인형놀이 이제 대결하게 됩니다. 그쵸? 남자아이들이 주로 많이 해요. 여자아이들은 가족과 관련된 어떤 상호 호혜적인 관계적인 놀이를 한다고 보면은 남자아이들은 대결적인 놀이를 해요. 아, 얘가 대결 놀이를 하네. 그러면 관찰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대 나쁜 사람이 있는지, 그럼 얘는 어떤 사람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서 강한 사람 역할을 하는지 약한 사람 역할을 하는지. 보통은요 대결 놀이를 통해서요 현실에서 내가 힘이 약하다고 느껴질 때 여기 놀이 장면에서는 강자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쵸? 그래서 현실에서는요 어떻게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어때요? 파괴적이고 때로는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죽기도 하고요. 희생자가 있기도 하고요. 요렇게 상상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과 관련된 놀이, 인형놀이예요. 여자아이들이 주로 많이 해요. 여자아이들이 공주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책에도 언급은 했지만 여자아이들이 이 가족 관련된 놀이를 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아닌데 이 공주놀이를 할 때 너무 그 성의 고정관념을 심어줄 만하게 그런 놀이의 스토리를 재현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서 항상 왕자를 기다리고 나는 너무 약하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고 주변에 뭐 신하가 있거나 항상 도움을 주는 누군가가 있는지, 만약에 그런 놀이를 재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요? 거친 일도 하는 공주 역할, 그렇죠? 직업이 있는 공주 역할, 그렇죠? 맨날 성 안에만 갇혀서 있는 공주가 아니라 그렇게 편견을 깰 수 있을 만한 에피소드를 주는 것이 아이가 좀 더 다양하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편견을 깨는 듯한 확장을 주는 건 필요하고요. 놀이 장면을 통해서 여기서도 긍정적, 부정적 상황을 재현을 합니다. 놀이 치료를 하다가 어떤 친구가 엄마 아빠 놀이를 하는데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집은요 엄마, 오빠, 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나는 혼자 여기서 자고 오빠하고 엄마만 저쪽 안방에서 자요 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일까, 무슨 의미일까, 왜 그럴까 너무너무 궁금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것으로는 그분의 어머니께서 남편분과 오랜 연애를 하셔가지고 호칭상에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형태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는 아빠가 오빠기도 하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오빠라고 하고 아빠한테 오빠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도 재현할 수 있어요. 아이들 놀이 보면요 하나하나 어른들의 말투를 따라해요. 선생님 놀이하는 거 보면요 선생님들이 너한테 해줬던 멘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이 둘째하고 셋째예요. 엄청 많이 싸워요. 그렇죠? 만약에 근데 이제 저희 아들과 예를 들면 싸우고 있는 것처럼 해보세요. 왜 싸우고 있나요? 라고 해가지고 조금 에피소드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싸우면 엄마는 누구 편은 드나요? 아빠는 누구 편은 드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가족 중에 나를 가장 즐겁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도, 이런 질문지는 숙제하셔서 아이들한테 한 번씩 물어보시면 그냥 역할놀이처럼 아이들 쉽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인형 극장이라 가지고 각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거예요. 골라보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어. 엄마가 동물로 변하면 엄마는 어떤 동물로 변할까? 아빠는, 형아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선택한 동물이 만약에 사자라고 하면 이 사자는 얘 어떤 사람이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럼 사자의 좋은 점은 한 가지만 말해줄래? 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아이가 어떻게 동물 이미지, 동물 형태처럼 이미지를 하는지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내가 만일 동물로 변할 수 있다면 뭐뭐가 되고 싶다. 이거는요, 아이들 심리검사, 문장항성 검사의 일부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이들이요, 기록을 하거나 말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막내는 내가 만일 동물로 변할 수 있다면 우리 막내는 공룡이 되고 싶다. 왜냐하면 공룡 힘이 세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왜 힘이 센 게 중요한가? 저희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얘가 형이 2명이나 있다 보니까 항상 나는 형에 비해 뭔가 못하는 것 같고, 형들은 글자도 막 능숙하게 읽고 줄넘기도 너무너무 잘하고 잘하는 게 너무 많은데, 영어도 하고 되게 잘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굉장히 스스로 작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너가 만약 동물로 변한다면 뭐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도 만약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만약 동물로 변한다면 뭐가 되고 싶다.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심리단 그룹에서 이야기했던 건, 저는 카멜레온이 되고 싶다, 아니면은 카멜레온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확확 바꿔서 한다. 카멜레온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러 색깔, 여러 적응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런 형태. 나는 여러 가지를 빨리빨리 하는 속도가 있어서 나는 아마 카멜레온인 것 같아 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정 단어라고 해서 이거는 자꾸 잊어버려. 저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냉장고에 붙여놓는 거예요. 감동적인, 자랑스러운 등등. 놀이를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역할놀이를 해소하기로 하건 했잖아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너 기분 어땠어? 편안했어? 아니면은 기뻤어? 원하는 놀이를 해서? 아니면 만족스러웠니? 아니면 좀 뭔가 좀 이런 놀이를 해도 되나? 불안했니? 라고 해서 이거는 오늘 하루하루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마치 미세먼지가 있던 날, 미세먼지 좋음, 나쁨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내 기분 상태도 오늘 하루 내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즐거운가 유쾌한가 파악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검색어에 감정 단어라고 치면은 한 몇십 가지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많이 보는 곳. 저는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곳이 냉장고이기 때문에 붙여놓고서 내 기분 어땠지? 나 좀 불안하긴 해. 나 강의하느라 지금 삼형제들 아빠한테 다 맡겨놓고 왔거든. 밥은 잘 먹고 있나?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느낌들을요,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색종의 형사라고 해가지고요, 색종의 형태로 그 색종의 색을 보고서 내 기분을 표현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색. 그럼 저는 얘기해야죠. 너희들이 싸울 때, 삼형제가 싸울 때 엄마는 어떤 색깔인 줄 알아? 검은색. 그러면 이제 둘째 막내가 얘기해요. 엄마, 그럼 나는 형아랑 싸울 때 나는 빨간색이야 라고 해가지고 감정 단어 읽을 수 없고 어렵게 느껴지면 색종이, 너 기분을 나타내는 거를 골라봐 라고 해가지고요, 색종이 형용사처럼 해서 달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내 기분을 표현하는 거 색종이를 활용해도 좋고요. 인색채색 기법이라고 해서, 이건 색채 심리를 전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내려진 거예요. 간단한 거 볼게요. 노란색 행복한이잖아요. 왜? 아이들이요, 저기 버스 봐봐요. 어떻게 스쿨버스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들 차량 운행하는 버스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행복감을 느껴주는 색채가 노란색이기 때문에 노란색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화가 난다, 열받는다 이런 거는요, 빨간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흰색이 긴장, 두려움이잖아요. 나 머릿속이 정말 하얘져서 너무 긴장돼가지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색채 심리를 전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단어에 대한 뜻 정의를 한 것을 아이한테 알려주고서 너 그림, 인체 그려보게 한 다음에 너 마음속에는 어떤 색깔이 많이 있어? 라고 해서 색깔 칠해보는 것들도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할놀이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역할놀이는요, 롤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요, 유치원 장면에서 아이들이 많이 하죠. 여자아이들이 되게 많이 해요. 이거는요, 뭔가 어떤 독특한 에피소드를 정해서 해볼 수 있어요.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세 가지 소원을 말해주세요. 라든지,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된다면 누가 되고 싶은가? 그 다음에 선생님을 되어보자. 선생님 되어봐서 가르쳐주는 거, 아니면 선생님 역할을 어떻게 재현하는지 보는 거, 그 다음에 아기가 되어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기가 되어보기를 저희 큰아이한테 하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이 없을 때, 큰아이하고만 있을 때 아기가 되어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큰아이는 어린아이인데 동생이 벌써 2명이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형으로서 어깨가 무겁겠어요. 얼마나 뭔가 스스로 의식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어요. 자기도 응석 부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동생이 있을 때 하면은 얼마나 좀 애기 같아요. 형아 애기 같네 이렇게 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을 때 단둘이 있을 때 아기가 되어 어떻게? 애가 키가 140이 넘는데 이불 크게 펼쳐놓고요. 우리 속삭에 이렇게 아이들 신생아 때 이렇게 싸잖아요. 이불에다가 이렇게 마치 속삭에 싸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장자장 해준다든지, 너가 이렇게 큰 걸로 인해서 엄마가 너무 기쁜 거를 표현해 보는 거, 그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싸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서워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몹시 두려운 것처럼 해보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정해줄 수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동일시를 하고 어떤 대상처럼 용감하게 표현을 하는지를 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짜증이 막 나요. 그러면 짜증놀이도 해보는 거예요. 몹시 화가 난 것처럼 해보세요. 왜 화가 났나요? 선생님한테 야단 맞은 것처럼 해보세요. 엄마한테 야단 맞은 것처럼 해보세요. 라고 해서 간혹 짤막한 시간에 역할놀이를 합니다. 자, 우리 역할놀이 하자, 30분 동안 하자. 저는 이게 시간적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몇 분, 5분 상간에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때로는 마음대로 놀이도 해볼 수 있어요.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해보세요. 라든지, 때로는요, 제가 신하가 돼서 아이가 주인이 되고요. 주인님 놀이 마음대로 하도 시킬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주인님이라고 제가 칭해주고요. 그때만 무리한 요구도 들어준다든지, 그렇게 역할놀이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역할놀이의 기본은요, 역할을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요? 엄마 무슨 역할 할까? 너는 무슨 역할 할래? 이렇게 조금 정리는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아이가 먼저 말해주는 아이가 있는데 말해주지 않는 아이도 너무 헷갈리거든요. 역할을 정하고 그다음 어떤 상황일까? 라고 해서 이때는 아이가 정한 대로 해주셔도 되고, 상황을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우리가 아까 전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숙지하신 거를 하셔서 개입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처 방법을 나누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인터뷰 놀이. 저는 아이들이 이제 간혹 싸울 때도 있지만 또 아이들한테 또 이제 좋은 멘트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나를 가장 기분 좋게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제가 장난감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아이가 너만 잘한다라고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맞지? 너가 제일 사랑한단다. 이런 얘기해줘라고 멘트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해주는 걸 좋아하는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보세요 라든지. 이거는 저는 저희 막내한테 시키거든요. 엄마도 너한테 이렇게 좋은 말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좋은 말 해줄래? 라든지 기쁘게 하는 말 해보자 라고 멘트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를 신나게 하는 일은 뭘까? 어떤 거 할 때 좋아할까? 라고서 아이가 관심사를요 조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짐을 실어달라고 부탁하면 낯선 사람이 되고, 낯선 사람 그 역할놀이도 해볼 수 있어요. 저는 간혹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엄마 잠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 거야. 근데 만약에 띵동 띵동 코로나 이전에 띵동 띵동 택배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떡할 거야? 라고 하면 1번, 2번, 3번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답이 달라요. 첫째는요, 그냥 아무 소리 내지 않아요, 엄마. 둘째는요, 거기다 놓고 가세요 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셋째는요, 우리 엄마 지금 없어요 라고 말한다. 그쵸? 다 맞는 말이긴 한데 보다 더 세련된 형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놀이 이렇게 정해놓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래놀이가 있습니다. 모래놀이는요, 자연물이에요. 그렇죠?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만 만지면서 그냥 힐링이 되잖아요. 모래사장에서 아이들요, 그냥 삽 같은 것만 주면은 몇 시간이고 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저 어떤 구조를 만드는 거가 아니라 그 자체로 주는 힐링이 있기 때문에 자연물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스트레스 해소, 자기 표현 능력에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임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아이랑 하는 거예요. 게임놀이 하는 기본은 게임 전에 서로 원칙 동의를 하는 겁니다. 게임 설명서를 보고서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총 몇 판 할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스 제도라고 해가지고요. 저랑 아이는 나이가 같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규칙을 해도 되지만 때로는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몇 번이 더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 원칙을 얘기해 주면 됩니다. 단 게임 중간에 기회를 뭐 한 번 더 줄게 이게 아니라, 자, 이제부터 엄마랑 할 텐데 엄마가 너보다 나이가 많잖니. 그래서 공평하게 하는 건 너한테 좀 불리할 수 있어.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기회를 줄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중에서 몇 번을 쓰면 엄마를 이길 것 같아. 라고 미리 정하는 거예요. 미리 협의를 해서. 그래서 게임 전에 아이가 5번면 5번은 한 번 더, 그러니까 5번 그 되돌릴 수 있는 거, 그렇죠? 그거를 썼을 때 이기는 거는 굉장히 아이가 정해진 목표대로 잘 한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찬스 2번 쓰기로 먼저 했는데 중간에 한 번 더 할래, 한 번 더 할래 이거면 원칙이 깨지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게임이 되지 않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놀이 형태로 하자라고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게임 놀이를 통해서요, 2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성취감, 이겼을 때는 성취감, 졌을 때는 좌절, 인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을 통해서 아이가 이기는 것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졌을 때도 의미를 부여해줘야 돼요. 내가 비록 너 지긴 했지만 태도 봤을 때 너 질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려는 그 태도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 이런 태도에 대한 격려를 해줄 수 있어요. 아이들이요,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으면요, 끝까지 정말 놓지 않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선의 에너지를 발휘를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아 기능의 강화가 됩니다. 자, 아까 설명했지만 신체활동 게임, 우요 게임, 전략 게임, 의사소통 게임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조금 확인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지금 뭐 이제 보통 보면은 학교 들어가면 전략 게임을 보통 하거든요. 그 전에는 미취학 아동들은 우영 게임까지만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게임. 저는 이제 요거는 젠가 아시잖아요. 젠가에도 아까 그 제가 감정 단어 띄워진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매직으로 썼어요. 당황스럽다, 부끄럽다 이런 거를. 왜 썼을까요? 아이가 하나라도 뽑으면서 이거 뭐지? 글자 읽을 수 있는 아이는 어때요? 이거 뭐예요? 이런 단어가 있어, 이런 게 있어 라고 알려주면 되고, 그 뜻을 이해하는 친구는 너 혹시 이럴 때 있었어? 너 혹시 두려웠을 때 있었어? 너 경험이 아니어도 괜찮아. 어땠을 때 두려웠던 적이 뭐 생각나는 거 있어? 라고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게임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진짜 놀이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감정 단어를 잘 숙지를 하셔서 매 순간에 그래서 어땠다, 아이가 소꿉놀이 하고 나서 그래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물론 아이가 표현해주면 좋지만 우리가 먼저 혹시 이런 기분이었었니? 아니야, 너 표정 보니까 또 약간 지루하기도 했던 것 같아, 이런 것 같으니 많이 알려주셔야 아이가 그거를 들을 수 있어요. 많이 들으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게임놀이요. 그렇죠? 게임놀이 하고 나서 저는 그 감정 카드라고 해가지고 시중에 이런 카드가 있어요. 이거는요, 뭐 만들어도 되고 또 사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아이들이요, 뿌듯하다, 즐겁다, 신난다, 그 50가지, 60가지 단어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글자 읽 때는
잘 읽지 못했던 아이였을 때였는데 다 하고 나서 쫙 보여줘요. 표정으로라도 고르라고. 그러면 아이가 골랐어요. 뭔가 기분 좋고 막 으스대고 웃고 있는 듯한 반응이에요. 그게 뭐였을까요? 뿌듯하다예요. 그래서 모든 게임 하고 나서 감정 단어, 너 뿌듯했구나. 어떤 점이 뿌듯했는지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놀이를 하더라도 기분,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그것만 연습하셔도 아이들은요, 익숙해지면 자기도 어느 순간에 그걸 써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감정 읽어주는 거가 될 것 같고요.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게임에서요, 간혹 반칙을 하거나 규칙을 어기는 친구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아이 이야기인데 마치 제3자 이야기처럼 게임을 같이 하는 친구가 만약에 너는 안 그렇지만 안 그랬지만 만약에 반칙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해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게임을 할 때 규칙을 제멋대로 바꾸는 아이가 있어. 이런 아이를 보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은가를 내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무엇 때문에 이긴 것 같니? 무엇 때문에 진 것 같으니? 그 통제 소재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아이들이요, 자기 발전에 굉장히 영향을 줘요. 이긴 친구, 너 이겼다, 즐겁다, 이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긴 것 같으니? 엄마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전략을 잘 구사해서 이겼어. 이게 분석하는 아이들은요,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진 것 같으니? 저는 큰아이랑 게임하면서 좀 분석을 해요. 이거 너 이번에는 또 잘 안 된 것 같다. 뭐 때문에 잘 안 된 것 같으니? 라고 물어봐요. 단 저 좌절 인내력이 있는 아이한테는 우선 졌을 때는 물어봐요. 왜냐하면 지금 막 져가지고 너무 화가 나고 울고 이런 아이한테 무엇 때문에 진 것 같니? 라고 하면은 더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뭔가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졌을 때도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진 것 같니? 무엇 때문에 이길 것 같니? 이렇게 통제 소재를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질문이 있나 한번 보는데 질문 있는 거 한번 제가 보고요. 조금씩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중요한 거는요, 제대로 놀아주는 거예요. 제대로 놀자라고 하면 진짜 놀이한다. 주체적으로 놀이한다. 아이가 살면서 주체적으로 뭔가 생각하고 결정했던 순간이 있나요? 되짚어보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학교를 가게 되고 학습을 하게 되는 순간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 그 목표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제대로 학습자의 역할을 하기 이전 단계부터는 스스로 한번 실패하더라도 도전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왜 안 되는지 생각해 보는 것들을 조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놀이로부터 작은 성공 경험을 주는 거, 놀이를 통해서 긍정의 에너지를 받으며 성장을 유도하게 하는 거, 자율성, 자율의지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고 책임감을 길러주는 거, 꼭 함께하는 즐거움 경험하는 거, 꼭 자 놀자 지금부터 놀자가 아니라 그냥 함께하는 시간부터 놀이 시작인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슝 이렇게 했어요. 밥이 있고 밥 숟가락도 있고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슝 했죠. 근데 저는 그 순간도 저도 저 밥 숟가락 들고 저도 같이 슝 해줬어요. 그랬더니요, 저희 아이랑 같이 웃었거든요. 단 1분이지만 그쵸? 그런 것들도 다 상호작용하는 거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그쵸? 그런 것들 우리가 꼭 학원 이렇게 문화센터나 뭔가 좋은 놀잇감이 있어야 되고 어떤 좋은 오감놀이를 전공하신 분께 우리 아이가 해야 뭔가 창의력이나 뭔가 지적인 발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울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경험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한테 즐거운 유쾌함을 주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소극적인 남자아이 어떻게 놀아줘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아이가 놀잇감을 가지고서도 소극적일까? 일단은 지켜보세요. 한
만약에 10분 정도 엄마랑 이제 30분 정도 논다고 했을 때 아이가 10분 정도 지켜보시고 그래도 아이가 어떤 거를 놀아야 될지 못 논다라고 한다면 어머님이 그때 선택지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가지고 게임하자 이런 게 아니라 게임하고 자동차하고 차륵 1번, 2번, 3번 그 선택지를 주고서 이 중에서 하고 싶은 거 있을까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을 하게끔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연습이 되면 자기 욕구를 조금 더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극적인 남자아이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놀자라고 하면 그 아이는 더 자기 욕구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를 2개를 주던지 3개를 주던지 4개를 주던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조금 고를 수 있도록 고르는 거.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한 놀이는 의미가 있어요. 그쵸? 저희 막내는요, 유치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요,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갈래길이 있는데도 엄마 뒤로 뒷장서 내가 선택할 거야. 길 내가 선택할 거야. 내가 선택한 길로 따라와 하더라고요. 길이 하나여도. 그만큼 내가 선택한 거에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것부터 시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꼭 놀이가 아니어도 돼요. 어떤 액티비티, 어떤 활동에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다 놀이라고 붙여요. 육아놀이, 형제놀이 다 붙여요. 아이 놀 때요. 이건 진짜 좀 오래됐지만 이때부터 아이 누워만 있을 때도 너 같이 함께 하는 거야, 함께 놀이하는 거야 라고 해서 기차놀이 할 때도 이렇게 같이 어때요? 같이 함께 막내는 놀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같이 놀이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해줬고요. 네, 질문 있나 한번 볼게요.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지고 나면 울어버리는데 져줘야 될까요? 져줘야 되면은 안 돼요. 져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아이한테요, 찬스를 조금 줘보세요. 너무 안 될 것 같으면 10가지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10번의 기회 중에서 너가 이기기 위해서는 몇 번의 기회를 쓰면은 이길 수 있을까? 한번 정해보세요. 10번의 기회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지금 좌절에 대해서 지금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돼요? 봐주게 되면 아이는요 그 좌절 인내력을 더 키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스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 애의 정말 교회 놀이, 이것도 다 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가족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도 놀이처럼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들도 우리 가족의 놀이다라고 이제 정했어요. 자, 이렇게 놀이는요 무궁무진하고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장난감이 없어도 그쵸? 재활용 소품 가지고도 놀이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없다라고 말놀이 형태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완벽한 장난감은요 아이들한테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완벽주의 성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가정에서 있는 놀잇감을 활용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런 놀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제가 오늘 했던 부분들을 숙지하셔가지고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었을까? 얘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살면서 용기라는 단어가 되게 좋거든요.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그렇죠? 네, 제가 뭐 유튜버도 하고 여러 일도 많이 하지만 제가 잘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또 기회가 있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이랑 많이 놀아주신 분도 계시지만 놀아보지 못해서 아이랑 어떻게 놀아줄지 몰라요 라고 용기가 안 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용기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기를 내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많이 소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힘을 낼 수 있는 용기. 아이들은 또 그 힘을 받아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존에 알고 있는 놀잇감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놀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로의 긍정성 키워주기입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건 저한테 하고 있는 멘트예요. 이 들으시는 분들도 스스로의 이름을 새기면서 우리 아이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비록 오늘 난리치긴 했지만 내일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성을 키워주시고 또 용기를 내서 아이와 즐거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고요. 유은이의 즐거운 놀이터를 들어오시면 제가 무료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이었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